트럼프 행정부가 영어가 서툰 학생들을 위한 학습 지원을 완전히 폐지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내 수백만 명의 이민자 자녀들이 교육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는데요. 사실상 영어를 못하면 공부할 기회도 주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한인 가정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공립학교는 더 이상 이민자 가정 출신이나 외국인처럼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을 따로 도와줄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그동안 미국 공립학교는 연방 정부의 지침에 따라 영어 학습자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습니다. 전담 교사를 배치하고 체계적인 맞춤 지도를 통해 이들이 영어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지원해왔죠. 이 프로그램의 수혜 대상은 상당한 규모에 달했습니다. 한국, 중국, 멕시코, 인도 등 다양한 국가 출신 이민자 가정의 자녀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예산 절감이 아닙니다. 체계적인 반이민 정책의 일환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3월 이미 미교육부 영어 교육 담당국 직원 대부분을 해고했고 의회의 영어 학습자 교육 지원금 중단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성인 이민자들을 추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아이들과 학생들마저 타깃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이를 교육을 통한 배제 정책이라고 규정합니다. 직접적으로 추방하지는 않지만 교육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이민자 가정이 스스로 미국을 떠나도록 압박하는 전략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 걸까요? 첫째, EL의 프로그램 폐지. 기존에는 영어가 서툰 학생들을 위한 별도 수업이 있었습니다.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 천천히 쉽게 설명해주는 수업이었죠. 이제는 이런 배려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둘째, 전담 교사 지원 중단. ESL 전담 교사들이 더 이상 배치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이들은 영어가 서툰 학생들을 개별 지도하며 학습 속도를 맞춰줬는데 이제는 일반 교사가 모든 학생을 동일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셋째, 번역 서비스 축소. 중요한 가정 통신문이나 성적표 등을 각국 언어로 번역해주던 서비스도 대폭 축소됩니다. 한국어 번역 서비스를 받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넷째, 학부모 상담 지원 중단. 영어가 서툰 학부모들을 위한 통역 서비스나 별도 상담 프로그램도 없어집니다. 자녀의 학교 생활이나 성적에 대해 소통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이번 정책 변화가 해외 한인 사회에 미칠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미국으로 이주한 가정이나 자녀가 아직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가정들이 큰 어려움을 겪을 전망입니다. 기존에는 학교에서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순전히 가정의 역량에 달려있게 됐습니다. 공적 지원이 사라진 만큼 사설 학원이나 개인 과외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졌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의 학원비가 이미 오르기 시작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영어 실력에 따른 학업 성취도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영어가 능숙한 학생들은 문제없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방 정부의 지침 변화에 따라 각 주와 교육부의 대응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텍사스, 플로리다 등 공화당 성향이 강한 주들은 이번 지침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일부 교육부에서는 이미 ELL 프로그램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면 캘리포니아, 뉴욕 등 민주당 성향 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정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기존 프로그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연방정부 지원금이 끊기면서 주정부의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어 결국 프로그램 규모 축소나 질 저하가 우려됩니다. 교육계의 반발도 거셌습니다. 전미교사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모든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처사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또한 언어 장벽 때문에 학습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교육 차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교육학회 역시 영어 학습자들은 적절한 지원을 받으면 충분히 학업 성취를 이룰 수 있다며 이번 조치가 이들의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 언어학 전문가들은 제2언어 습득에는 체계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단순히 영어 환경에 노출시키는 것만으로는 학업 수준의 영어 능력을 기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교육 정책 변화는 전반적인 이민 정책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 사례로 지난 6월부터는 유학생 비자 심사 과정에서 SNS 계정 검열이 추가됐습니다.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나 사회적 활동까지 면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대학들에게는 외국인 학생 등록을 줄이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이미 외국인 학생 선발 인원을 대폭 줄였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한인 사회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각 지역 한인회와 교육단체들이 협력해서 자체적인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 시점입니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한국 학교와 연계한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자녀 교육권 침해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몇몇 시민단체에서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위원회 선거나 주의회 선거에서 한인들의 정치적 목소리를 키워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육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이죠.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 변화의 장기적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어 교육 지원 중단으로 이민자 자녀들의 사회 적응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언어 장벽이 사회 통합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미국이 그동안 이민자들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발전해왔는데 이런 정책이 지속되면 우수한 인재들을 다른 나라에 빼앗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기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이민자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는 결국 미국 사회 전체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인 가정들이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인 밀집 지역의 사설 교육기관들이 ESL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용 부담은 있지만 체계적인 영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이후 발달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국어로 설명하는 영어 교육 프로그램들이 늘어나고 있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영어에 익숙하지 않더라도 가정 내에서 영어 사용을 늘리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영어 동화책 읽기, 영어 영상 시청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영어에 노출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공식적인 지원은 줄어들었지만 담당 교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자녀의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한인 사회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출신 이민자들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히스패닉 커뮤니티에서는 스페인어권 학부모들이 모여 자체적인 교육 지원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계 미국인들도 중국어 학교를 중심으로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례를 참고해서 한인 사회도 더욱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부모들에게 몇 가지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공적 지원이 줄어들었지만 포기하지 말고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적응력은 생각보다 뛰어나며 적절한 지원만 있으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어만 집중하다 보면 모국어인 한국어 실력이 떨어질 수 있는데 이중언어 능력은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으므로 한국어 교육도 함께 진행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번 정책 변화의 정치적 배경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민자들이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해왔습니다. 특히 교육비 지원을 미국 납세자들의 세금 낭비라고 규정하며 삭감의 필요성을 주장해왔죠. 하지만 이런 정책이 과연 지속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발전이 다양한 배경의 인재들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는 정책 수정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영어 학습 지원 폐지 정책은 미국 내 500만 명의 이민자 자녀들, 그 중에서도 우리 한인 가정의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록 공적 지원이 줄어들었지만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역 커뮤니티의 협력, 사설 교육기관 활용, 가정 내 교육, 환경 개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한인 사회가 힘을 합쳐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개별 가정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차원의 대안 마련이 더욱 절실한 시점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정책 변화들을 면밀히 주시하며 우리 한인 사회에 필요한 정보와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제보와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